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지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겸해서 유료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장광 낚시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 6,000평 정도 되는 아담한 관리형 저수지인데 조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수기라 지금 저수지 선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는 배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안정되어 있고 또 1년 내내 조항이 꾸준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제품지, 그림찌입니다. 그림찌를 소개해 드리고 그 찌를 가지고 시원한 찌올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낚싯대를 막 펼치고 지금 수심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방권 좌대라서 수심이 깊을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2칸대로 수심을 재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그림찌 70cm 짜리 대짜거든요. 전체 수심이 한 2m가 간 넘는 것 같습니다. 한 2m 20 정도. 찌미 수심이 한 1.5m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잠깐 지금 2.8칸대로 줄여볼까 도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3.2칸대를 쳐야 산그림자 안에 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찌 보기도 편하고 카메라에 잡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일단 3.2칸대를 그대로 쓰되, 요 목줄, 윗목줄이죠. 이 수입벨하고 이 본봉 들어오고 사이 지금 한 20cm, 한 5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요걸 좀 줄여서 한 18cm 정도로만 이렇게 줄여서 요 목줄, 윗목줄 길이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목줄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다이와 삼합이나 또는 마리큐 삼합을 쓰는데, 이번에 마리큐사에서 지금 마리큐 삼합 Y3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해서 포장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 전 해드렸던 그런 방법인데, 아예 이렇게 3개 하나로 포장을 해서 이 안에 이렇게 배합법 몇 컵 몇 컵에서 설명서까지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계량컵까지 제일 작은 거 25cc, 50cc, 100cc 이 계량컵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계락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리큐사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마리큐 삼합인 Y3을 가지고 한번 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그루텐이 물을 흡수하도록 놔뒀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양어장 낚시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떼서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그루텐이 손에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싫으면 몇 번 치대해 주면 되는데, 노지 낚시만큼 뭐 50회, 60회 많이 치대해 줄 필요는 없고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만 이렇게 치대해서 몰아주면, 이렇게 치대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뗐을 때 손에 덜 묻고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다음은 집어제를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양어장이나 관리형 저수지 왔을 때는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아쿠아텍 2, 3 어분 2종류에 보리 2종류, 그 다음에 새우 4천, 요거 집어제 조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확산성 집어제로 코팅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찌맞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그림찌입니다. 이 그림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오른쪽 대에는 그림찌를 사용을 할 거고요, 왼쪽 대에는 지금 기존 찌인 특장물방개 선수용을 쓸 겁니다. 둘 다 찌맞춤은 원래 찌탑 한 10cm 나오게 한 상태에서 찌 한 4, 5cm 내려갖고 다시 던졌을 때 천천히 내려가서 살짝 쓰는 듯 하다가 케미꼬지가 딸깍 잡히도록, 요거는 다른 데서 하다가 온 찌거든요. 근데 거의 맞네요. 그랬고 요 같은 경우는 수조에서 맞춰 갖고 왔는데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에서 낚시를 했다든지 또 수조에서 맞춰 갖고 왔는데 모노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카본줄은 다릅니다. 근데 모노줄은 다른 데 오더라도 거의 같아야 되는데 뭐 한 두세 마리 차이가 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줄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줄이 안 가라앉고 떠 있다든지 또는 너무 팽팽하게 돼 있어서 원줄이 당기고 있으면 찌가 들어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찌 맞춤 할 때는 풀스윙으로 던져놓고 쭉 당겼다가 밀어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거의 수조에서 맞춘 거나 다른 곳에서 하다 오시더라도 이렇게 모노줄 1호 정도를 쓰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양어장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찌탁 기준 정밀지 맞춤 한목 반목 정도에 맞춰서 소자 세링 하나를 딸깍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류가 약간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찌탁 기준 여기다 맞추질 않고, 이래봐야 이게 내려가니까 여기다 맞추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쇠링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짝 내려가서 이 까만 게 보일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 그 정도가 되면, 특히나 이렇게 손마터 같은 경우는 찌 맞춤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관리형 저수지에서는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뱀이 꺾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어둡기 전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건 좀 헷갈리네요. 중국 붕어 같지는 않고 토종붕어에 가까운 토종붕어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저 신제품 찌를 출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많이 잡기보다는 멋진 찌올림 몇 번 보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와보니까 잘 집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날씨가 뜨거워서 고기가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몇 시에 가라앉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이렇게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망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담가 보고, 이런 상황이 여름이 깊어질수록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7월 8월에는 이렇게 고기들이 뜨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고기가 떠 있을 때 열심히 집어해서 하룻밤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고기를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어둡기 전에 오른쪽에서 한 마리 나오고 왼쪽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른쪽 한 마리, 왼쪽 한 마리, 나란히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잔챙이.
지금 한 5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케미 꺾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런 대로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더웠기 때문에 고기가 전체적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찌를 이렇게 건드리고, 입질도 살짝 올리다 마는 입질이 많은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런 걸 다 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좋은 입질만 채다 보니까, 문제는 이 템포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템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작은 입질도 일단 채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너무 심했어. 와, 붕어인데 엄청 크네. 커 이거. 왜 이렇게 커? 떡붕어네. 와, 여기서도 왕떡붕어가 나오네. 송전지나 고삼지에서 나오는 그런 왕떡붕어, 거의 4자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떡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샹어네. 조그만 향어가 나왔습니다. 여긴 토종붕어, 떡붕어, 중국붕어, 향어까지 온갖 고기가 다 있는데, 잉어만 나오면 거의 다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르텐하고 집어제 따로따로 달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향어는 입이 커가지고 두 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이상한데 이거. 오, 근데 되게 크네. 붕어는 꽤 커요. 중국붕어인데 꽤 크게 나왔습니다. 향어 같아. 멈춰갖고 향어가 몸통에 걸렸습니다. 원래 향어가 힘이 좋은데 옆 지느러미에 걸려놓으니까 채비가 안 켰겠네요. 이야, 이걸 왜 갖고 왔냐. 이걸 빨리 풀러야 됩니다. 향어가 한 마리 왔는데 배 지느러미에 걸리는 바람에 옆에 걸 엉켜놨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풀긴 했는데 저거는 다 풀었고 요거는 지금 목줄이 이렇게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없이 목줄을 끊고
다시 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요 수입벨 지금 2호거든요. 같은 수입벨만 써주면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찌맞춤 다시 할 필요 없이 목줄 길이만 똑같이 해서 다시 바로 낚시하시면 됩니다. 템포가 늦어지면 입질이 이렇게 뜸해집니다. 좀 아까 그 향어 잡고 채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더니 입질이 좀 뜸해지고 있습니다. 입질! 지금 한 11시쯤 된 것 같은데 한 13어 마리 잡았습니다. 네. 여기가 유료 낚시터이고 또 이좌대는 평상시에 조과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조과는 아닌데 오늘 전체 조항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처 이쪽도 연안도 1번부터 한 7, 8번까지는 좋은 자리라고 하거든요. 좌대도 다 들어오셨는데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거는 저하고 요 옆에 있는 분, 이 두 사람 뿐입니다. 근데 요 분도 우리 군계락지 특정물방개 선수용 쓰시네요. 안양에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고기가 낮에 한 30도 이상 이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고기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찌를 이렇게 건드릴 정도로 표층까지 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가라앉히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기다려서는 그게 자동으로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 수온이 낮아지는 한 서너 시 되면 가라앉겠지만 그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라앉혀서 입질을 받는 방법은 자주 밥을 줘서 가라앉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잡어가 댐비든지 고기가 떠 있을 때 집어제를 넣으면 고기가 더 뜨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집어제 설사 바라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많이 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던져보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모아서 밑으로 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주면 막지를 건드리고 허챔질 나오고 하니까 고기를 띄운다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자기 찌 주위로 고기를 모아야만 밑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가 떴다든지 잡어가 댐빈다든지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남들보다 많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모두 집에 들어가면 넓은 들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거 앞이 조금 시간